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실기 45문제 중에서 이 파트에서만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실기 27점 이상이면 꽈락 없이 합격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발 전용 세정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감긴다 입니다. 그래서 물 없이 감기고요. 물 없이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이게 포인트예요. 1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사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어떻게 인간답게 하려고 머리만 이렇게 닦는 건데 린스까지 할 여력은 없어요. 2번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젖은 수건이라고 하면 다 틀립니다. 젖은 수건에도 할 것 같으면 머리도 물에 적셔서 하지 못하러 이 전용 세정제로 건조시켜서 거품만 뽀까뽀까 냅니까? 그쵸? 3번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물 나오면 다 틀려요. 4번 모발을 물로 적신 후 세정제를 발라준다. 물로 할 것 같으면 샴푸를 하지 못하러 세정제로 하겠습니까?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맞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한마디로 두발 전용 세정제 얘기 나오면요. 물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인간답게 해주려고 머리를 감겨야 되는데 그냥 세정제로 거품을 내고 마른 수건으로 그냥 닦아주는 느낌입니다. 절대 물을 사용한다, 젖은 수건이다 안 되는 거예요.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세정제 사용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이런 식으로 말 조금씩 바뀌어서 계속 똑같이 기출에 나와요.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를 한다. 모발이 많이 더럽다면 세정제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맞죠? 우리 샴푸 한 번 했어. 거품 잘 안 나. 머릿속에 막 기름때 있어. 그럼 2번, 3번 하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발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당뇨병 대상자 발 보호해라 이거죠. 1번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보습한다는 얘기죠. 3번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면이 좋아요. 4번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씻긴다. 보고하거나 병원 갑니다. 5번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건조하면 각질 더 생기죠. 정답이요? 발에도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주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목욕하고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이렇게 몸에다가 로션을 바르는데 발에는 정말 안 바르게 돼요. 여름에는 진짜 몸에도 바르기 싫거든요. 하지만 대상자는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은 피부가 건조하고 얇다고 했어요. 발라줘야 된다. 손발 청결 돕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지만 발톱은 일자로 잘라서 이 세균이 파고들지 않게 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노인은 손톱 발톱이 얇아지나요? 두꺼워지나요? 요건 두꺼워져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담궈서 불려가지고 깎아주라고 했죠. 혈액순환도 잘 되게요. 그죠? 저도 이제 겨울에는 손이 너무 까칠까칠하고 고양이 돌보면은 손을 하루에 진짜 100번은 씻거든요. 그때 로션 바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손이 진짜 많이 상하는 기분이 듭니다. 수시로 발라줘야 된다. 각질 제거는요. 따뜻한 물로 씻기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그 각질 제거 팩이 있어요. 다이소에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는데 쿠팡에도 팝니다. 그거를 한 30분? 또는 제품마다 달라요. 1시간 정도 발에 신고 있다가 물로만 헹구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후, 한 3, 4일부터 각질이 어마어마하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 각질이 거의 많이 떨어지는데 완전히 맵게 난 애기발이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회음부 청결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덮어준다.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는다. 대상자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이 정도입니다. 1번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무릎을 이렇게 올리죠. 간호조무사에서는 그걸 배횡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무릎을 올려준다. 이 정도예요. 2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가지고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이거 말 어렵죠? 목욕 담요를요. 마른 목골로 피래요. 마른 목 생각해보세요.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요게 맞는 표현이에요. 다른 보기 한번 볼게요. 3번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준다. 방수포는 더 밑에 있어야 되겠죠. 4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아준다.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에
그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혀가지고 깨끗이 닦는다. 뭐 요런 것들이 기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5번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 소독제로 닦아낸다? 보고해야겠죠. 악취가 난다는 것은 감염이 심하다는 건데 겉에 소독제로 닦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현실에서는 보고하고요. 이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가겠죠. 그죠?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게 돕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요양원에 있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가 않죠. 그 정도 상태면 요양원을 거의 안 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의 원인이 많이 됩니다. 왜? 뭐가? 여성 회음부가 청결해야 되는 이유는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성 회음부는 감염도 잘 되고 산부인과적으로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변을 보고 항상 집에 있는 경우는 샤워기로 깨끗이 닦고 자욕을 또 하고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자는 생식기 구조상 이 요로 감염이나 이 질 감염이 정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여성 회음부 청결이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 우리 뭐 알아야 돼요? 벗건 알아야 되죠. 하의를 벗기려면요.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일단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들어 올리세요 하고서는 바지 벗깁니다. 어느 쪽 다리 먼저 벗길까요? 벗건. 건강한 다리 먼저 벗겨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면 건강한 쪽이 왼쪽이죠. 그럼 왼쪽 먼저 벗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요? 2번이에요. 역으로 한번 볼게요.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워주죠. 그 다음에 엉덩이 들어 올리게 한 다음에요. 나 왼쪽 건강한 쪽 하의 벗기고 그 다음에 라 불편한 쪽 마비 쪽 벗깁니다. 나, 라 이 순서가 있는 거 나 다음에 라가 나와야 되는데 벗건이니까요. 그 보기 자체가 2번밖에 없어요. 벗건 요걸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왼쪽이 편마비예요. 그러면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불편한 쪽은 지지해준다. 이런 것이 항상 답이 되는 겁니다. 보기를 보지 않아도 그냥 문제가 뻔하다는 거.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아니나 다를까 왼쪽 편마비 불편한 쪽에다가 지지해준다. 요거 맞죠? 2번 오른쪽을 위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눕힌다. 항상 건강한 쪽이 아래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왼쪽 편마비야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해서 눕힌다는 거. 3번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말 걸지 않습니다. 왜? 살에 걸리니까요. 4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마비된 쪽이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겠죠. 왼쪽입니다. 5번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불편한 쪽으로 넣어주지 않고 항상 건강한 쪽으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넣어준다. 쉽죠 여러분? 2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슷한 문제의 연장선이에요. 왼쪽이 편마비야 건강한 쪽은요?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또는 오른쪽으로 입에 넣어준다. 이게 답이에요. 1번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물어보면 살에 걸린다고 했어요. 말 시키지 않습니다. 2번 오른쪽을 지지해 줍니까? 왼쪽 편마비야 불편한 쪽 왼쪽을 지지해 줍니다.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보기가 살짝만 변형돼서 계속 나오는 거죠. 3번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하나요? 이게 마비된 쪽은 감각을 못 느껴서 화상 입을 수 있다 했잖아요. 무조건 건강한 쪽으로 먹입니다. 4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삼키면 넣어주겠죠.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건강한 쪽이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되니까요. 건강한 쪽, 오른쪽이 밑으로 해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보기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3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합니까? 따뜻하게 한다고 했어요. 2번 비간이 빠져있으면 즉시 밀어넣으면 큰일 나죠. 폐로 들어가요. 의료행위 하지 않습니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합니까? 항상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좋은 얘기죠. 밥 먹을 때 앉아있고 또 밥 먹고 나서도 앉아있죠.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바로 잠그고 보고해야 돼요. 청색증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숨을 못 쉰다는 얘기입니다. 주입소스를 늦추는 게 아니라 중단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간을 제거합니까? 제거하는 거 의료행위죠. 간호사가 합니다. 우리는 잠그고 보고하는 거예요. 2번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잠굽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맞죠? 영양액은 높은 위치에 건다는 거.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4번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분당 50cc, 50ml예요. ml랑 cc는 같다. 5번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립니까? 하루 한 번 아니고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합니다. 하루에 한 번 영양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주거든요. 그때마다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합니다. 우리 밥 먹고 설거지 그때그때 하는 게 좋지. 그릇 쌓아놓고 하루에 한 번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자고요. 5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약 먹는 거 어떻게 도와요? 1번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이거 동물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에 섞어서 제공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먹이지 않아요.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일단 맞는 얘기예요. 3번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금식하고 있어도 매일 먹는 약, 혈압약 복용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투약한다고 했어요. 혈압약은요 정말 하루 이틀 3일만 안 먹어도요 갑자기 뭐 뇌졸중 오시는 분들도 진짜 주변에서 봤습니다. 4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합니까? 이게 빠르게 흡수가 되겠어요? 물을 더 많이 제공해야 약도 삼키기도 쉽고 흡수도 더 빠르다고 했어요. 5번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줄이는 게 아니라 중지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6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귀약 차갑게 보관해서 귀에 넣으면요 쇼크 옵니다. 실온이에요. 실온.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맞죠? 습해지면은 달라붙잖아요. 안 돼요. 곰팡이가 낄 수도 있고요. 미생물이 번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3번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모든 약은요 다 차광. 햇볕에 안 좋습니다. 햇볕을 피해야 돼요. 4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가루약은 따로 보관하고 먹일 때만 물에 녹이는 거예요. 5번 갈색 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일단 직사광선에 약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다 틀린 얘기고요. 그 갈색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차광 용기입니다. 차단한다. 광, 햇볕을, 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갈색병이에요.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하지 않죠. 햇볕을 피해야 됩니다. 7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의 금연 쪼개서 제공한다. 임의로 쪼개면 약발이 들쑥날쑥해서 안 된다. 2번 고기를 뒤로 젖혀 하나씩 넣어준다. 살에 걸려요. 항상 살에 안 걸리려면 턱을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제끼지 않고 약간 숙인 자세가 좋다고 했어요. 3번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지 않습니다. 약 우유랑 먹지 마라, 콜라랑 먹지 마라, 탄산이랑 먹지 마라, 물이랑 먹어라.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4번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세균이 드글드글하겠죠.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파킨슨 환자들 직접 넣어주는 것까지 국가고시 나온다고 했어요. 8번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약, 시럽제죠. 유일하게 약 중에서 서늘한 곳에 보관했어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약이 마찬가지였는데 서늘한 곳, 좀 시원하게 보관하는 것은 물약이었다는 거. 냄새가 이상해. 그럼 폐기해야겠죠? 또 이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1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는 약은 없었다는 거. 서늘한 곳 직사광선을 피해서 물약, 시럽제를 보관해라. 2번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합니까?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서 먹죠. 보관은 통째로 합니다. 3번 1회분씩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이렇게 분할 보관하지 않습니다. 4번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으려면 뭔가 색깔이 이상한지 냄새가 이상한지 확인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폐기를 하는 거예요. 5번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으면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되겠죠. 세균이 들어가죠. 그래서 잘못 따른 약은 버립니다. 아깝지만 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따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약을 용기째 빨아먹어. 침이 약에 섞여 들어가죠. 변질되겠죠.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 또는 스푼에 덜어서 먹어야 됩니다. 9번 문제. 정맥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피멍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번 통증 감소, 누른다고 통증이 감소되진 않잖아요. 2번 부종 예방,
요것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3번 흉터 예방, 흉터 안 지죠. 4번 피멍 발생 예방, 피멍 때문에 누르는 거예요. 5번 약물의 흡수 촉진, 요것도 사실 아리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르고 있다고 흡수가 촉진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1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항상 눈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우리 대상자들 침상 목욕 시킬 때, 세수 시킬 때 어떻게 하죠? 항상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았고요. 대상자의 만약에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다 하면 반대편 눈에 닿지 않도록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이것까지 아시면 좋겠어요. 2번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아래쪽을 보게 합니까? 정면을 보게 해요? 둘 다 아니에요. 천장을 보게 합니다. 천장을 보게 하고요. 대상자의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량을 노출시켜서 아랫 눈꺼풀, 하안검의 중앙에다가 이 바깥쪽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안약을 넣는 거예요. 약 다 넣고 비루간을 가볍게 눌러서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줬었죠. 3번 윗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기는 게 아니었죠. 아랫 눈꺼풀을 살짝 아래로 부드럽게 당기는 거예요. 아래다 넣으니까 아래를 부드럽게 당겨야 이게 공간이 넓어져서 약 넣기가 쉽다. 각막에 직접 넣는 게 아니고요. 결막에다가 넣습니다. 결막이요. 그래야 각막이 보호가 된다. 5번 투여한 비루간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예, 가볍게 비루간을 눌러줘서요. 코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눌러주면은 눈으로 흡수가 된다고 해요.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 배변 후 무릎줄을 닫고 바로 옷 입힌다. 3번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다리를 올린다고요? 4번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 변이를 자극한다. 찬 수건. 5번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준다. 참지 않습니다. 1번 정답 되겠네요.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죠? 배변 후 물티슈로 닦아요? 물로 닦는 게 가장 좋다. 건조시켜야겠죠? 침상 발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침상 머리를 올리죠. 침상 배설 기본 원칙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가려준다. 뭐로?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 놓는다. 왜? 항문 관략근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TV를 켜준다. 음악을 틀어놓는다. 왜? 자기가 이 대소변 보는 소리가 나면은 이게 잘 안 나오니까요. 주변을 조금 시끄럽게 해주는 거예요. 배변을 돕기 위해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준다.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 깔아준다.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앉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발가락 끝.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이요? 3번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변기. 이동 변기는 의자같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등받이가 있고 손잡이도 있고 안전한 게 좋다. 변기 앞에 작은 매트 안 깔죠? 변기 밑에다가 큰 매트 까는 게 낫다. 또 움직이기 힘들어하면은요. 안아가지고 변기에 앉힌다. 안아서군요.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바닥이 닿아야 되겠죠. 배설 시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에만 집중하면은 사실 못 사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좀 시끄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용하게가 아니죠. TV 틀거나 라디오 틀거나요. 이동변기 사용 기본 원칙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요. 불필요한 노출은 줄여줍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주죠.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줍니다. 그러면 관략근이나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끼게 되니까요. 이동변기 매번 깨끗이 씻어 놓습니다. 이동변기통은요. 세척해가지고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오케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소독약으로 세척하면 좋겠죠.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오케이. 움직이기 힘들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번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 뭐죠? 2번이죠?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적합하죠.
기저귀 사용 시 돕는 방법, 요거에서 이제 자주 기출에 빈출되는 그 지문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스크린이나 커튼을 친다.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라고 한다면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는다. 둔부나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낸다. 발적이 있다, 상처가 있다 그러면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를 한다.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펴본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2번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정답이요? 5번이죠. 소변 주머니를 비우고 나서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 거예요. 소변 주머니 비우는 방법 순서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배출구를 열고 소변기에 소변을 받죠. 배출구를 비우고 그 잠근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닦아요. 그리고 나서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는다.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요.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유치 도뇨관 제거하는 거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요. 소변 주머니 연결관은 항상 열어두어야지 잠그면 안 된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죠. 연결관이 꺾였거나 눌려 있는지 또 도뇨관이 꼬였는지 수시로 살펴봐야 돼요. 금기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수분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요로 감염이 방지되니까요. 최근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옆구리 부위의 통증이다. 그러니까 옆구리 쪽이 아프다고 하면은 뭔가 요로 감염이 의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번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5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정답이요?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합니다. 여기서 손톱으로 한다? 그럼 틀리죠? 목욕이나 머리 언제 감겨요? 대낮에 감기는 게 좋아요. 낮 시간에. 왜? 따뜻하니까요. 또 머리를 감기기 전에는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몸이 따뜻하면 대소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또 너무 배고프거나 밥 먹자마자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대상자에게 안연고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국가고시에서요. 안약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엔 안연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나옵니다. 안연고는 움직여주라고 했어요. 1번 투약한 후에 눈을 가볍게 문질러준다. 움직여주지 문질러주지는 않았어요. 2번 눈에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투여했어요. 3번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눌러준다. 뭐 감쪽 같죠? 안연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비루관 눌러주는 거 뭐였어요? 안약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처음 나오는 거는 거즈로 닦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하한 거 아래 눈꺼풀 중앙에다가 2cm 정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짜준다고 했습니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아주 좋죠. 12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다. 귀지 제거 의료행위입니다. 웨이도 귀 겉은 닦아줄 수 있는데요. 귀 속을 닦아줘도 안 되고 귀지를 제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2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후 상방이라고 했죠. 후 하방은요 소아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어른은 성인은 무조건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약을 투여하고요. 고막 체온계도 잽니다. 3번 약이 귀 안에 측면을 따라 흘러들어가도록 점적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약물 투여가 쉽게 한 다음에 측면을 따라서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이게 맞게 되겠습니다. 4번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약 넣고 아래쪽으로 하면은 약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요. 그냥 약 5분 정도 똑바로 누워 있습니다. 5번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 놓는다. 하루 내내 솜 끼워 놓지 않습니다.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살짝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하는 거예요. 한 15분, 20분만 귀에 넣는 것입니다. 13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은 안연고 어디다 넣는다고 했어요? 눈 아래 하안검이죠?
하부 결막낭의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중앙에서 외축으로 안녕고 2cm 정도 쭉 짜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요, 마예요, 마. 아랫눈 약간 살짝 밑으로 당기면서 안녕고를 안에서 밖쪽으로 짜준다. 14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단추 언제 풀겠습니까? 고무줄이 제일 좋아요. 2번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깜쪽 같죠? 변기 옆이에요. 3번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이 없습니다. 커피보트의 버튼도 못 누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기가 똥을 놓고도 이게 닦는지 사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닦으세요 보여주면서 휴지를 손에 쥐어주면 그렇게 하겠죠. 4번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화분은 걸림돌입니다. 발바닥에 바닥에 뭔가를 놓으면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어요. 5번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하면 밤에 계속 화장실 가느냐고 계속 잠을 설치겠죠. 자기 전에는 마시지 않아요. 15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옆에 맞죠 여러분? 옆에 우리가 왼쪽 오른쪽 옆에 뭐가 있어야 짚고 일어나고 또 짚고 앉는 거예요. 2번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무를 본다.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면 밖에 있지만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라고 했어요. 3번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합니까? 항상 환해야 되는 거. 화장실이라고 했어요.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5번 밤에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그럴싸하지만 항상 밤에도 낮에도 환하게 켜야 되는 건 화장실이라는 거. 16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휠체어 잠금 장치 잘 잠궈야겠죠.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매트가 좋은데 휠체어는 매트가 있으면은 휠체어가 이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아니겠죠. 문턱도 없어야겠죠. 2번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쳐 앉게 하면 넘어집니다. 깊숙하게 앉혔잖아요.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고 나서 이제 그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놓게 하고 변기로 옮겨줘야겠죠. 4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이거 나쁜 방법은 사실 아닌데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되니까 문을 완전히 닫지 않더라도 조금 열어놓고 또는 닫아놓고 밖에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말을 한 번씩 걸어야겠죠. 5번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전적으로 엄마라면 전적으로 도와주겠죠. 대상자는 남이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게 이 요양보호에서 원칙이라고 합니다. 17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간이변기 넣다 뺐다 해주는 거잖아요. 1번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합니까? 차게 하면 관략근이 그냥 움츠러들어서 똥오줌이 더 안 나와요. 2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혼자 이렇게 잘하는 대상자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에서 배설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되겠습니까? 3번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는다. 세척해서 왜 침대 위에 놓습니까? 다른 곳에 안 보이는 곳에 둬야죠.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장염 걸려서 대변 자체가 세균이 많을 경우에는 또 올무수가 있습니다. 열탕으로 소독하면 좋겠죠. 변기가 플라스틱이어도 보통은 뜨거운 물로 다 어느 정도 소독은 됩니다. 5번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리겠어요. 항상 대상자에게 눈을 띄면 안 돼요.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잠깐 자리를 좀 비워줘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너 멀리 가면 안 돼요. 18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 어떻게 돕죠? 1번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배변 후 물티슈로 닦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옷을 입히기 전에 조금 말려야겠죠. 2번 그러니까 답이 꼭 틀려서 이게 제껴지는 게 아니고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게 답인 거예요. 2번 보자고요. 뒤처리할 때 뒤에서 앞으로 닦습니까? 항상 앞에서 뒤로 닦아요. 왜? 항문에서 대장균이 나오니까 그 똥에서 똥균, 대장균이 나오면 그게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은 요도에 다 들어가 보면 큰일 나잖아요.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그래야 조준이 잘 되지 밖으로 안 흐르겠죠. 4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춥니까? 여러분 누워서 힘 줘보세요. 힘 안 줘줘요. 상체를 올려준다.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어떡해요? 대상자에게 아이고 피 나왔어요. 확인하고 버려요. 보고해야겠죠.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19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 똑같은 얘기입니다. 1번 간이변기를 중앙에 항문에 대어준다. 요거 맞죠? 2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해주면 장 꼬여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배를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눈이 좀 안 보이는 대상자 항상 시계 방향으로 물건을 놓는다고 했어요. 설명도 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했어요.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이거 똑같이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보기 나오죠? 침대 머리는 무조건 높인다. 애 낳을 때도 상체가 높아야 애가 잘 나오고 똥을 쌀 때도 머리가 높아야 똥이 잘 나온다는 거. 4번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한다. 그럼 똥도 들어가겠어요. 따뜻하게 해줘야 항문 관략근이 이완이 돼서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마렵겠죠. 5번 배설물이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을 벌이니까 보고해야겠어요. 정신도 없고 의식도 없는 대상자한테 아이고 피 나왔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문제가 다 고만고만하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20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뱃살하는 편나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 건강한 쪽에 대준다.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요거죠. 1번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냄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그때 버려요. 2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좋다는 거. 또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이게 좋은 거죠. 4번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겠죠. 수건은 밟고 미끄러지잖아요. 5번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 사용한다. 항상 건강한 쪽에 붙여줍니다. 복주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번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번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4번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번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그냥 팬티인데요. 요실금 팬티예요. 뭔가 지졌어도 밖으로 새지 않게끔 2중 3중에 그 막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죠? 말려서 못하러 재사용해요. 빨아서 쓰면 되죠. 또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힐 필요는 없다. 신체보다 한 대수 큰 것으로 사용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딱 맞는 게 좋다는 거죠. 큰 걸로 하면 또 밖으로 셀 수가 있으니까요. 팬티를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아니 그때그때 세탁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구입이 가능한 거는 좀 저렴하고 작은 크기는 구입이 가능하고 침대나 휠체어 같은 거 크고 비싼 거는 대여가 가능한 거였죠.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2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3번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4번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손으로 닦는다. 5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정답 뭐예요? 저희 둥둥이가 울고 있어요. 1번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을 놓는다. 이게 오염되니까요. 그 안쪽이 바닥에 놓으면 안 되고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이거예요. 뚜껑 있는 쪽은 바닥에 놓는다. 이 안쪽을 위로 놓는다. 말이 바뀌어도 아셔야 돼요.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가 아니라 농도를 위해서 흔들어 섞이지만 색이 변했다는 건 상했기 때문에 먹이지 않습니다. 라벨이 붙은 쪽은 이게 어떤 약인지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막 이렇게 약이 묻어갖고 글씨가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 반대쪽으로 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많이 따랐어. 그거 다시 집어넣습니까? 다시 넣지 않고 버립니다. 아까워하지 말고요.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정리.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세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물약을 흔든다. 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너무 많이 따랐어. 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착용한다. 2번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3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기고 약을 넣는다. 4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 들어가게 점적한다. 정답 뭐예요? 5번입니다. 제가 그 틀린 부분을 강조해서 보기를 읽었던 거예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사용하면 너무 차갑죠. 너무 차가운 귀약 투여하면 어떻게 돼요? 오심, 속이 메스꺼워요.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 갑자기 차가운 거 들어가면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그면 좋겠습니다.
귀약 투여 후에요.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 정도 눕게 하는 게 좋습니다. 누워있는 게 좋다. 귓바퀴는 항상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사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 대상자가 다 노인이기 때문에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데요. 간호조무사에서는 나오죠. 소아, 애들은요. 후 하방으로 잡아당깁니다. 노인은, 나이 먹은 사람은 후 상방이에요. 그리고 귀약 투여 방법, 위치 나오죠. 후 상방 어디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예요, 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 왼쪽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겠다. 오른쪽으로 잡고 화장실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아시죠? 1번,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번, 휠체어에 걸터 앉힌 후 이동시킨다.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정답 뭘까요? 3번입니다. 화장실 밖에 벨 설치하면 뭐예요? 안에다 설치해야겠죠. 휠체어에 걸쳐 앉으면은 이게 빠집니다. 깊숙하게 앉는다.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준다. 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발에 뭐가 있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습니까? 왼쪽 편마비인데 오른쪽에 놔야겠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 설치한다. 안전벨을 설치한다.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중간중간 말을 걸어서 상태를 살핀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포인트 뭐예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건강한 쪽은 왼쪽이라는 거죠.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인다.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마비 쪽이 밑으로 갔으니까 1번 땡이죠. 2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불편한 쪽, 마비 쪽에 지지해줘야 되는데 건강한 쪽에 지지해줬으니까 2번도 아니다. 3번,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이건 노말하죠. 5번,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왼쪽은 건강한 쪽이에요. 불편한 쪽, 마비 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요? 4번입니다. 식사 돕기.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왜?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뭔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라 이거죠. 밥 먹고 30분 앉아있는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양의 알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문제만 봐도 답 나오지 않습니까? 알약이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굳이 다 먹어야 돼요? 두세 번에 나눠서 먹으면 되겠죠. 1번, 잘게 쪼개어 먹인다. 2번,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3번, 물로 한꺼번에 녹여 먹인다. 4번,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5번,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먹인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이게 뭔가에 담아가지고 입 안에 깊숙이 넣어 먹이는 거는요, 동물한테 이렇게 먹여요. 고양이나 강아지 약 먹일 때요, 이 목젖 있는 쪽으로 집어넣으면 삼키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약 먹을 때는요, 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돼요. 입안에 약 삼켰는지 말시키거나 확인 한번 해야 됩니다. 가루약 같은 경우는요, 숟가락을 사용해서 이게 물에 녹여갖고 먹이기도 하죠. 또는 우리 주사기에서 그 바늘 침 제거하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CC가 딱 나오잖아요. 녹인 다음에 주사기로 조금씩 먹여도 됩니다. 제가 이제 고양이 약 먹일 때 알약 이렇게 탁 목구멍에다 쏘고 주사기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입안에 넣어서 먹이거든요. 알약은요, 개수가 많다고 한다면 두세 번에 나누어 먹인다. 이게 왜 국가고시에 나올까요? 보통은요, 그 대상자들 약 진짜 5알, 8알씩 먹는 분 많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이 약 저 약 많이 드셨는데 이 목구멍이나 이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잘 못 삼켜요. 그럼 몇 번에 나누어 먹여야 되는데 저도 과거에는 그런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2알 정도 또는 정 못 삼킨다면 1알씩 해서 나누어 먹이면 됩니다. 두세 번에 나누어 투약한다. 꼭 두세 번이어야 돼요. 1알씩 5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이렇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대상자가 손을 벌벌벌 떨어요. 어떤 병이죠? 파킨슨이죠? 그러면은 약 먹다가 바닥에 흘리고 약 먹다가 바닥에 흘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입안에 직접 알약을 넣어주고 물로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기출 키워드입니다. 대상자가 손을 떤다면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요양보호사가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물을 충분하게 제공한다. 약 먹고 나서. 왜? 삼키기도 쉽고 흡수가 잘 되라고. 목구멍에 걸리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약은 절대 쪼개거나 가루로 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약이 몸 안에서 녹는 농도가 있어요. 그 농도를 우리가 막 반을 쪼개거나 가루로 내거나 그러면은 약발이 갑자기 확 받겠죠?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은 처방대로 먹습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수액 하나 맞고 있었는데 이 살 주위가 부풀어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만 맞아야 돼요. 1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한다. 4번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5번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일단요, 이 혈관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붓는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입원한 적 있었는데 입원하면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수액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때 신입이셨나 보죠? 맞고 있는데 진짜 이만큼이 부풀었어요. 결국은 뭐 바로 이제 뺐는데 그 부분이 다 멍이 들고 그 부푸른 부분이 약에 이제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흡수돼서 빠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럴 때는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으면 스탑해야 돼요. 고만 맞는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국가고시에서 자주 나오는 건 뭐 있어요? 정맥주사 맞았다. 그 솜은 누른다. 비비지 않는다. 이유는 피멍이 생기니까 이겁니다. 한번 멍이 생기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항상 붓고 아프면 냉찜질이죠.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 다음에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한다. 뭐예요?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자세를 바꿨을 때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전의 자세로 바꾼다. 이게 답입니다. 누워있다가 앉았는데 어지러워.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워야겠죠. 또는 다시 앉아야겠죠. 1번 찬물을 마시게 한다. 2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다 동문서답 아닙니까? 4번 서둘러 화장실로 내려간다. 내가 업고 가는 거 아닌 이상 서둘러 가다가 픽 쓰러지면은 낙상이에요. 5번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하고 지켜본다. 이거죠. 어지러워. 그러면 길 가다가도요. 잠깐 앉혀놓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져야 돼요. 정답은요. 5번이죠.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하고 지켜본다. 이겁니다.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법.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이 소리를 조금 줄여주니까 마음 편히 쌀 수 있겠죠? 2번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수시로 그때그때 처리하세요. 3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똑같이 하세요. 4번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밑에 깔아야죠. 밑에. 근데 우리 아까 옆에 뭐 배웠어? 뭐였어요? 그거는 화장실 옆에 손잡이였어요. 손잡이는 변기 옆에 있어야 붙잡고 일어나고 앉는데 이동변기는 밑에 깐다는 거.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히면은 뭐 공중에서 넘어지잖아요. 바닥이 닿아야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22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하는 방법 옳은 것은 1번 둔부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린다. 여러분 알코올은요. 이 피부 얇으신 분은 알코올로 닦으면 피부가 뻘겋게 일어납니다. 알코올은요, 개방 상처에도 알코올로 닦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진짜 상식 없을 때 넘어져서 알코올 닦았다가 살 다 그냥 녹는 줄 알았어요. 둔부는 절대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났어, 상처 났어 절대 알코올로 닦으시는 거 안 돼요. 알코올은 그냥 거의 소독용입니다. 강해요. 2번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릴 수가 있을까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대상자가 못 움직인다고 하면 협조가 안 될 때는 옆으로 눕히고 기저귀 대고 똑바로 눕혀서 기저귀 차면 되겠죠. 3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감기 걸려요. 다 하고 나서 간접 환기해야겠죠. 찬바람이 직접 대상자에 닿지 않게 커튼을 치고 나서 창문을 좀 연다던가 대상자 다른 방에 있을 때 환기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4번 둔부 밑에 새 기저귀에 바깥면이 보이도록 깔면은 이게 바깥면은 방수 처리돼 있잖아요. 안쪽이 보이도록 깐다.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맞죠? 우리 안쪽에 배설물이 있으니까 바깥면이 보이게 깔끔하게 해야지. 23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합니까? 쌌으면 교환합니다. 보통 뭐 2-3시간 간격이죠. 2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우리가 무조건 연고 바르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발적이 있으면 욕창이 전조잖아요.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 해주거나 닦거나 춥지 않다고 하면은 뭐 30분씩 햇볕 보거나 그런 조치가 취합니다.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맞습니다. 말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4번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내리고 덮는 게 아니라 뭔가 덮어준 다음에 교환을 하라고 했어요. 불편하지만요.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허리도 못 드는데 어떻게 엎드리게 또 시켜요. 옆으로 돌린 다음에 기저귀 놓고 똑바로 눕힙니다.
24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 갈아주는 방법. 여태까지 했었잖아요. 옆으로 돌려눕힌 상태에서 기저귀 대주고 똑바로 눕혀서 갈아준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사실 보지 않아도 다 되잖아요. 1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하겠습니까? 2번. 피부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우리 맘대로 막 발라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건조시키고 뭐 미지근한 마사지,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고 이런 것도 좋고 보고도 해야겠죠. 필요하다면요. 4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바람이 안 통하면은 또 욕창이 생기겠죠. 5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 면덮개를 덮는다.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릴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뭐 위로 올리고 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려도 되겠습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거 뭐예요?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기저귀 대고 똑바로 눕혀서 기저귀 갈아준다. 요거니까요. 우리 이렇게 맞추도록 하자고요. 2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을 세척합니까? 큰일 납니다. 의료행위예요. 2번. 소변 양이 적은 경우 연결감에 꼬인 여부를 확인한다. 꼬인 여부를 봐야겠죠. 눌렸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소변색 탁했을 때는 보고하면 되겠어요. 그쵸?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하지 않나요? 비우고 나서 잠그고 알코올로 닦았잖아요. 알코올솜으로. 4번.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수시로 당기면 빠집니다. 아무리 뭐 조금 움직인다고 빠지지 않지만 당기면 빠지죠. 5번. 걸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듭니까? 무조건 몸보다 아래에 놓죠. 2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1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보기 계속 나오는 거 아시겠죠? 무조건 소변 주머니는 내 몸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맞죠? 3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우리가 제거합니까?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 제거 안 해요. 위관용량, 경관용량, 줄 제거 안 합니다. 세면은 보고하세요. 4번. 유치도뇨관이 방간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하지 않아요. 당기면 어떡하겠습니까? 5번.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움직여도 괜찮다고 했어요. 산책도 다 됩니다. 27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1번. 주머니 매일 교체한다. 매일이 아니고 그냥 수시로 어느 정도 차면 교체하세요. 2번. 소변을 비운 후에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그렇게 하라고 했었죠. 비우고 나서 배출구는 뭐 알코올솜, 소독솜으로 닦습니다. 3번.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냄새가 나면 일단 보고도 해야겠고요. 뭐 주머니를 교환하면 좋겠죠. 주머니는 뭐 오래 씁니다. 보통 일주일씩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보고해서 지시에 따르면 되겠어요. 4번.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릴 때 비운다. 뭐든지 가득 차면 넘칩니다. 한 7, 8부 찼으면 비우는 게 좋겠어요. 5번.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이 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소변 주머니에서 소변을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식이 없어요. 그럼 대신 뭔가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그렇게 깊게 닦으면 또 사례가 걸릴 수 있고 그렇게 깊게까지는 닦지 않는다는 거. 2번.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습니까? 상체를 올려줘야겠죠. 밥 먹을 때, 이 닦을 때, 호흡이 곤란할 때 상체를 항상 올려줍니다. 3번.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궈준다. 여러분 식염수는 소금물이에요. 0.9%의 소금물인데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궈주지 않습니다. 짜잖아요. 4번.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에 닦는다. 약간 사실 벌리긴 벌려야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지는 않고요. 손가락으로 했다가 손가락 잘려요. 앞설자, 서랍자에다가 거즈 감아가지고 닦았어요.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뭐 맞습니다. 뭐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기도 하고요. 이 서랍자에다가 앞설자에다가 거즈를 적셔서 닦기도 합니다. 29번.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깊게 닦지 않는다고 했어요. 2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물을 묻혀서 닦아줍니다. 치약은 칫솔에 묻혀서 닦죠. 3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그러면은 기도 흡인되겠죠. 상체를 높여줍니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정제로 닦는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해야 돼요.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맞죠? 위 닦고 아래 닦아요. 위쪽
뭐, 이 닫고, 잇몸 닦고, 아래쪽 잇몸 닦고, 이 닦고, 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아, 위에 닦고 아래 닦는다. 보기 5개 중에서는 답이 될 만한 건 요거라는 거. 30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여러분 베타딘 뭔지 아시죠? 그 포비돈 아시죠? 포비돈 집에서 바르는 그 뭐 옥도쟁기 또는 그 빨간 약은 아니고 갈색 약 있죠? 그게 이제 베타딘입니다. 2번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낄 때도 윗니, 뺄 때도 윗니 먼저예요. 3번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흐르는 물에다가 헹궜잖아요. 이제 혹시나 의치를 떨어뜨려서 깨질까봐 수건을 하나 밑에 깔아놓는다. 이 정도입니다. 4번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어떻게 끼웁니까? 위에 끼고 아래 끼웁니다.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구강 건조를 막아주겠죠? 올바른 방법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 씻는 방법까지 문제에 나옵니다. 어떻게 씻으라는 거예요? 잘 닦아라 이겁니다. 1번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죠. 2번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인다. 손이 건조하면 보습제를 바르는 게 답이죠. 3번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흐르는 물에다가 비누로 씻는 게 더 깨끗하죠.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서 씻는다. 이거 물이 없는 답이죠. 5번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 동안 씻는다. 기침 후에는요, 기침했을 때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막고 했다는 가정인가 봐요. 기침 후에 흐르는 물에다가 30초 이상이나 씻으래요. 사실 우리 30초씩 안 씻잖아요. 근데 30초 이상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손 씻기는 가장 손 씻고 경제적이죠.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도 손 씻어라, 마스크 껴라 정말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손 소독제 품절 대란 아니었습니까? 진짜 그거 사재기 하느냐고 사람들 난리 났었고요. 그쵸?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시고 일정량의 항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 고체 비누 더럽다고 했어요. 액체 비누가 좋다. 항균 액체 비누가 좋대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또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손 씻기 6단계 나오잖아요. 그렇게 닦아야 된다. 제가 이 강의 때문에 그 6단계를 보고서는 한번 그렇게 닦아봤거든요. 그냥 닦을 때는 떼국물이 안 나오더니 와 진짜 6단계로 하니까 떼국물이 졸졸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닦아야 손이 깨끗하구나 싶습니다. 우리 수술할 때 의사들이요 손 그렇게 막 10분씩 닦잖아요. 14분을 닦아야 된대요. 외과 수술하려면. 와 진짜 손 뿔겠죠. 그렇게 깨끗하게 계속 흐르는 물에 닦는다는 거. 물기 제거는요 우리 막 손 털잖아요. 휴지나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제거하는 게 좋다. 이런 손 씻기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옵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루약 하면 뭐 나와요? 물에 타서 먹인다 또는 침을 뺀 주사기로 먹인다 이 정도입니다.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2번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혀 밑에 넣어서 그냥 침으로 녹여 먹는 약은요 협심증 약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3번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가루약을 여러 번 나누어 먹였어요? 알약이 너무 많다고 하면 두세 번에 나눠서 먹이는 거였잖아요. 그죠?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5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처럼 한 적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살에 걸려봐요. 그냥 약이고 물이고 다 뱉어내는 거죠. 항상 안전해야 돼요.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이던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에 녹인 가루를 이렇게 입 안으로 조금씩 주입하던지 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낙상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보기 전에 낙상 예방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는 뭐 걸려 넘어질 거 없애라. 화장실 불은 켜놔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유리문 같은 데에다가는 글씨 써놔라. 뭐 이런 등등 아니겠어요? 1번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힌다. 발에 걸려 넘어지겠죠? 2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운동하는 거 나쁘지 않아. 3번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야간은 켜야죠. 4번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준다. 굴러떨어져요. 5번 취침 시에는 침대를 요양고사에 허리 높이를 맞춘다? 침대는요 낮을수록 거기서 떨어졌을 때 덜 다칠 거 아니에요? 침대 높이는 낮을수록 좋고 침대 밑에다가는 요를 깔아서 떨어져도 쿠션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일단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하지 근력 강화 운동에서 꾸준하게 운동하면 다리 힘이 있으면 덜 넘어지겠죠? 조명은 자닫게도 켤 수 있게끔 가까이 두거나 센서 등이 가장 좋아요.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켠다. 센서 등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 어떻게 해요? 이 큰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 멈췄으면 밖으로 한번 나가봅니다. 1번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2번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번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4번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번 깨지기 쉬운 물건을 높은 곳에 올려둔다.
다 반대잖아요. 운동장이나 넓은 곳으로 대피하는 거 좋은데 취집 났을 때 일단은 무슨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다 이게 답이고 이 답이 보기에 없어. 그러면 그때 넓은 곳으로 대피한다 이겁니다. 왜 대피해? 이거 계속 지진 나면은 출구가 막히면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요 1번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멈추면 그 안에서 고립돼요. 지진이 발생했어. 견고한 구조물 그 아래로 피난해서 몸을 웅크려야겠죠. 집에 있는 견고한 구조물 뭐 있어요. 뭐 이런 딱딱한 테이블밖에 더 있겠어요. 지진 발생 시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뭐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또는 탁자 다리를 꽉 잡는다. 이런 것들 다 답입니다. 뭐 흔들림이 멈추면은요 전기 차단한다, 가스 차단한다,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인한다. 이제 자연재해 대피 방법 문제입니다. 지진이 나오던지 홍수가 나오던지 태풍이 나오던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홍수가 발생했다 하면은요 그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면은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이런 것까지 답입니다. 여름에 이제 홍수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안 산다.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태풍 예보가 있어. 어떻게 해요? 배수구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운다. 그 물이 쓰레기로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강남도 물난리 났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뭐예요? 대상자 옮기는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자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 한마디로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펴고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1번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려요. 3번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릴까요?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이동시킵니까? 5번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어서 이동한다. 이게 조금만 힘을 들여도 그 효과가 좋다 이거죠.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우리 다리는요 앞뒤로 벌리던지 양옆으로 벌리던지 지지면을 넓히고 무게 중심은 낮추죠.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그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에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 어디다가 받쳐줘요? 보기는 엎드린 자세죠. 이거는 지금 뭐 약간 반보기 옆으로 약간 이렇게 반만 걸쳐져 있는데요. 아랫배와 발목 정답은요 1번입니다.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서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경비가 지그재그 귀여워 들으신 분 요거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이 가파른 길이 포인트인 거예요. 지그재그로 간다. 보기를 봅시다. 지그재그로 간다? 1번하고 4번이 지그재그로 간다예요. 그러면 뒤로 돌려갈지 앞으로 갈지를 볼까요? 내려갈 때 뒤로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파른 내리막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키워드는 가파른. 지그재그야. 내리막길이야. 뒤로 돌려야. 그러면 뒤로 돌려 지그재그. 이 말이 나온 답을 찾는 겁니다. 정답 1번 아니에요? 이렇게 답 찾으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키워드를 딱 잡는데 가파른 그러니까 지그재그야. 내리막길 뒤로 돌려야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내 뒤로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대상자가 체중이 너무 무겁거나 경사도가 너무 크다고 한다면은요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사가 있을수록 지그재그를 많이 해야 속력이 줄지 일자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빨라가지고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향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번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경관 영양이 뭐예요? 코에다 줄을 꼽아서 그게 결국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관 영양 또는 비위관 영양, 비위, 코 밑자죠? 코로 들어가서 결국은 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입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을 통해서 식사를 합니다. 일단 밥 먹으면 우리 앉아 있어야지 바로 누우면 힘들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요. 그래서 침상머리를 올려서 대상자를 앉혀주는 게 더 좋다. 연하곤란은 삼키는 게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관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잠근 다음에 보고한다. 경관영양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국가고시 보는 36번 실기 1번에 항상 경관영양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의식이 없어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규호보입니다. 식사하실게요. 식사를 시작하는 것과 종료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리고 시작하세요. 나는 아무리 말을 못하고 의식 없이 누워있어도 말도 없이 갑자기 막 코에다가 밥 집어넣고 기저귀 갈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한다. 위간 영양액은 1분에 얼마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50cc입니다. 여러분 50cc 생각보다 작아요. 우유 200ml 그 정도 사이즈의 4분의 1이 50cc입니다. 아시겠죠? 1분에 그 정도만 넣어야지 너무 많이 주입하면 설사하거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영양액은 따뜻하게 준비한다. 침상 머리를 올린다. 영양액은 당연히 우리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둬야겠죠? 그래야 중력에 의해서 위장으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영양액 주입 후 밥 먹고 나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이 정도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정제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두피에 묻혀서 손끝으로 비벼줬어요. 거품이 나게요. 2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20분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마사지해서 거품 내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3번 세정제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물로 헹굴 수 있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물로 샴푸를 하지 물 없이 두발 세정제로 하지 않습니다.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맞죠?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3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물이 있어서 적실 수 있었으면 샴푸로 감지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썼어요.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랑. 3번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때를 씻어낸다. 이거는 그냥 샴푸하는 거예요.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린스로 헹구지 않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요.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줍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뭐 젖은 거, 젖은 수건 이러면 다 틀려요. 33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발 관리 어떻게 했었죠? 손가발은 10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자르는 거 기억나시죠?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일단 맞아요. 2번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그는 씻긴다. 시원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담궈서 손톱 발톱 딱딱해진 것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해서 자른다고 했어요. 3번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알코올은요 여러분 개방 상처에도 쓰지 않고요. 보통 기구 소독에 많이 씁니다. 알코올은 굉장히 강해서요. 이 살에 닿게 되면 문제가 일어요. 알코올을 몸에 바른다 하면은 이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 답이 다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각질 제거를 위해서 모직 양말을 신긴다. 땀을 흡수하려면 면 양말이 좋죠. 근데 각질 제거 자체가 뭐 면 양말 신는다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 면직 양말이 좋다는 거. 각질 제거는요. 따뜻한 물에 불려서 잘 닦아주고 보습을 해줬어야 됐어요. 뭐 오일이나 로션으로요. 5번 발에 티눈은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티눈 손톱깎이로 잘못 제거했다가 세균 들어가서 절단하는 경우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 하지 않고요. 귓속도 파지 않는데 티눈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통 발에 티눈 막 칼로 소독해서 집에서 자르고 스티커 붙이시는 분 많죠? 저희 아빠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균 들어가면 큰일 난다 맨날 얘기했었는데 집에서 진짜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왜? 매번 뭐 병원 간다고 해주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발의 티눈을 손톱깎이로 제거하게 되면 잘못하면 정말 감염돼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발이 잘못되면은 당뇨발이라고 해서 발을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절대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34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수할 때 눈곱이 있다고 하면은 깨끗한 쪽 먼저 하고 눈곱 있는 쪽 닦아줬고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줬던 거 기억나시죠? 1번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면도칼로 하다가 베일 수 있어요. 눈썹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눈썹 칼로 하는데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은 뭐예요? 코털은 제거해주는 거는 시험 문제에 맨날 나와. 하지만 눈썹까지 다듬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2번 콧방울과 코 안쪽을 끝까지 닦아낸다.
맞죠? 이 안에 코딱지나 이물질이 많아서 숨쉬기가 곤란해서요. 코 속 관리를 잘 해준다. 이게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3번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를 닦아낸다. 겉에 웨이도는 괜찮지만 안쪽을 닦아준다. 귀 속을 닦아준다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낸다. 알코올로 몸을 닦는 건 무조건 틀리다고 했어요. 5번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닦나요? 없는 쪽, 깨끗한 쪽부터 닦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요. 깨끗한 쪽 먼저 하고 더러운 쪽을 해야지 더러운 쪽부터 이렇게 깨끗한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35번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보지 않아도 여러분 뭐죠? 항문이 맨 마지막이다. 그러면 답은 1번, 3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도 질 항문이냐, 질 요도 항문이냐. 여러분 여자 생식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분들은 본인의 몸을 생각해보세요. 요도 아래 질 있죠. 질 뒤에 항문 있죠. 요도 질 항문입니다. 이 문제 빨리 보면은 또 질 요도 항문 1번 찍는데요. 요도 질 항문이에요. 2, 1, 2 이렇게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그냥 이거 1초 만에 풀었는데 제가 이거 1번 찍었기 때문이에요. 네, 과거 학원 다닐 때. 36번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에서 세면을 합니다.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1번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양치하던 세수하던 밥 먹던 밥 먹고 나서던 상체를 올려줬어요. 2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눈곱이 없는 깨끗한 눈부터 닦고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3번 코, 뺨, 눈, 귀, 목이에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제가 노래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아시죠? 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여러분 이제 뭐가 그 국가고시에서 자꾸 헷갈리게 하는지 아시겠죠? 안쪽이 아니라 귀의 겉이라는 거. 귀 속 틀려요. 귀 안쪽 틀립니다.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문제가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코 관리는 해준다. 요거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좋죠. 뭐 바나나 우유든 따뜻한 차든 괜찮습니다. 2번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대상자도 지치고 요양보호사도 진 빠집니다. 목욕은 20-30분 이내로 하고 욕조 안에는 5분만 있게 하는 거예요. 3번 목욕물의 온도는 22에서 26도를 유지한다. 이거 실내 온도예요. 추워요. 40도보다 넘어야 됩니다. 40도 내외로 한다. 4번 혈액순환을 위해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습니까? 이 끝에서 중앙으로 가야 이 끝에 있는 피가 혈액순환이 되겠죠. 5번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머리 먼저 감고 머리 젖어 있으면 춥잖아요. 목욕 다 하고 나와서 의자에 앉혀서 머리 감기는 거였어요. 38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물을 왜 뿌려주냐? 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3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항상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나오겠죠. 요거를 기억하면서 보기를 보자고요. 1번 몸통, 팔, 다리 순서로 닦아요. 다리, 팔, 몸통이라고 있어요. 2번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5분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목욕 시간은 30분이지만 대상자가 물속에 있는 시간은 5분이라는 거.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다리가 건강한 쪽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다리, 오른쪽 다리부터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오른쪽 다리 먼저 나오는 거예요. 4번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불편한 쪽을 부축해준다고 했잖아요.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겨드랑이 잡고 부축합니다. 5번 목욕 후 귀 속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웨이도 귀의 겉에만 닦아주고요. 귀 속, 귀 안. 이거는 틀리는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럼 여러분 이 문제에다가 뭘 써야 돼요? 벗건을 써야겠죠. 벗건. 그러면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그럼 왼쪽 편마비 왼쪽이 불편한 쪽이죠. 그러면 수액을 맡고 있는 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러면 벗건, 건강한 쪽, 수액을 맡고 있는 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먼저, 그리고 수액 들어가고 불편한 쪽 왼쪽이 들어간다. 이렇게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그러면 불편한 쪽은 왼쪽이다. 수액을 맡고 있는 쪽,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다. 적어 놓고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틀리 어떻게 관리하죠? 1번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빼야 돼요.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6, 7시간은 빼야 된다. 2번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뜨거운 물로 하면은 쪼그라듭니다. 이게 틀리 굉장히 비싸거든요. 몇백에서 몇천까지 하는데 절대로 뜨거운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3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표백제 이런 거 아니죠? 세정제 또는 주방세제 퐁퐁에 씻습니다. 4번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워 올립니까? 2개. 엄지 검지로 끼워 올리죠? 5번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의치는 윗니부터 끼고요. 윗니부터 뺍니다. 이 의치 틀리 어떻게 닦아요? 칫솔에다가요. 의치 세정제나 뭐 주방 세제를 묻혀가지고 미온수로 닦아요. 미온수나 찬물로 닦습니다. 찬물은 이게 거품이 잘 안 나니까 미온수로 많이 닦는다. 하지만 보관은 찬물에다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왜?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왜? 분실을 막기 위해서. 찬물에 담가서 보관한다. 왜? 변형을 막기 위해서.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 감기는 방법. 1번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번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드라이로 말려야 돼요. 감기 걸려요. 3번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까지 닦아준다. 귀 속이 틀렸죠? 귀에 겉만 닦는다. 4번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어깨가 아니고요.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몸을 비스듬하게 해야 돼요. 5번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물 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침대 위에서 머리를 감기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뭐 물 바지 대야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동이가요.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요. 반대편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이제 물을 그 양동이 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솜으로 귀를 막고 수건으로는 눈만 덮는 거예요. 눈만. 귀까지 수건으로 뭐 덮을 수가 없어요.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2번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3번 탈모 예방을 위해 이틀에 한 번 빗질한다. 4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5번 빗질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모근을 강화한다. 정답은요? 중간중간에 거울을 보면서 대상자의 이제 기호에 맞게 손질해 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적신 다음에 이제 빗질을 하면서 손질을 해야겠죠. 탈모 예방을 위해서 빗질은 매일매일 해야 두피가 조금 순환이 잘 된다.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빗질하죠.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에 잘 나옵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보기 1번 보고 딱 우리가 뭘 캐치해야 돼요? 세수는 어떻게 해?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곱 없는 쪽부터 먼저. 닦는 순서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이렇게 닦는 거죠. 이거를 생각 한번 하고 보기 보자고요. 1번 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틀렸죠. 안쪽에서 바깥쪽이었다. 2번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요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 3번 이마, 눈, 귀, 코예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이 순서잖아요. 그쵸?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알코올솜 아니고요. 이렇게 비누칠해서 닦으면 됩니다. 눈은 비누칠 안 하는데 입술 쪽은 비누칠해도 된다. 5번 코는 코 속을 제외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아닙니다. 콧구멍 속까지 깨끗하게 닦아주고 콧방울은 세심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국가고시 참 희한한 거 잘 나오는 거.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 코털을 깎아준다. 요거까지가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래요. 남자 대상자들 이렇게 코털 막 삐죽삐죽 나 있으면요. 이 코털 자르는 가위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이렇게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까지 이제 해준다.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항상 이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고 했죠.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습니다. 2번 유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으라 그랬어요.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이거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거 맞았어. 왜? 혈액순환 잘 되라고. 4번 회음부는 항문 요도질 항문이라고 했죠. 항문이 맨 마지막이다. 왜? 항문에서는 똥이 나와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어. 그래서 항문에서 요도질로 닦으면은 요로 감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문은 항상 맨 마지막이다. 이게 그렇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허구 헛날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대상자들을 돌볼 때 여러분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를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서 닦아주시는데 이 반대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질 요도로 대장균이 들어가서 이 감염됩니다. 그러면 질은 또 산부인과 가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항상 학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고시에 빼먹지 않고 매번 나오는 별 5개짜리예요. 요도, 질, 학문. 요도 밑에 질이 있어요. 질 뒤에 학문이 있잖아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내 몸을 보세요. 요도 아래 질이 있고 질 뒤에 학문이 있다. 요 순서로 닦는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닦는다. 요도, 질, 학문은 이 누워있을 때 닦아주는 순서 아니겠어요? 그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이 안 꼬이고 배변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지지해야 되는 거 일단 그림으로 보세요. A와 B가 요양보호사죠. A가 남자니까 힘이 더 세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겨드랑이 쪽으로 이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상체 잡겠죠. 그리고 요 B 여자분이요? 하체 잡겠죠. 1번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전 보기 보면 더 헷갈려요. 일단 겨드랑이와 팔입니다. 정답이요? 정답 3번 가셔야 돼요. 겨드랑이와 팔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 여자분 B는요. B는요, 다리 잡아야겠죠? 넙다리, 허벅지랑 종아리 잡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외우세요. 겨드랑이와 팔이다, 겹팔이다. 그 다음에 아래쪽, 하체는요, 넙다리, 허벅지와 종아리다. 1, 2, 4, 5는 다 발목이잖아요. 누가 발목을 잡아요, 그쵸? 넙다리와 종아리라는 거.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춰 조절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다리가요, 허벅지랑 종아리가 다리 길이 아니겠어요? 이 중에서 지금 보기 중에서 이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엉덩이 부분하고 이 밑에 부분 어디가 답일까요? 정답 라입니다. 이게 뭐예요, 라가? 발 받침대예요. 이 발 받침대를요, 이게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리 길이랑 관련이 있겠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가나다라 봐봤자 더 헷갈리잖아요.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합니다. 바닥으로 옮기려면요, 마비층 옆에 서요. 어깨와 몸통을 지지합니다. 하체는 지지할 수가 없어요. 대상자가 자기가 건강한 쪽으로 팔을 바닥으로 짚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왼쪽 팔 짚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항상 말을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서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합니다.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 마비 쪽에 서가지고 어깨와 몸통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요. 맨 마지막에 왼쪽 다리, 건강한 다리에 힘을 줘서 바닥에 내려 앉게 한다.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벗기는 거 벗건이죠. 일단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우고요.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건강한 쪽 먼저 벗기죠. 그 다음에 마비된 쪽 합니다. 벗건 아시면 돼요. 벗건. 43번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 일단 어느 부위를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상체는 어디를 지지할까요? 이 목 뒤, 등과 어깨라고 표현합니다. 하체는요, 엉덩이와 허벅지 또는 엉덩이와 넙다리 또는 허리와 엉덩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요, 엉덩이 또는 넙다리예요. 근데 국가고시에서는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위가 정확하지 않아도 상체에서는 어디를 지지해? 머리는 지지한다 이런 답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목 밑에 또는 등에 어깨를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상체를 지지하는 거고요. 사실 하체에서도 허리를 지지할 수도 있고요, 허벅지를 지지할 수도 있고 엉덩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틀리다는 건 아니잖아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보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팔을 잡고 옮긴다. 다리를 잡고 옮긴다. 옷을 잡고 옮긴다 하면은 무조건 다 틀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절대로 뭔가를 잡고 끌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2번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머리를 받친다 이런 대답은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 때문에 틀립니다. 목 아래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3번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잡고 옮긴다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4번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왜 옷을 잡고 옮깁니까? 몸으로 옮겨야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그럴듯하죠. 교재에서는 뭐 엉덩이나 넙다리, 허벅다리
잡아도 되고요. 실제로는 허리랑 엉덩이 지지해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그냥 굵직하게 상체는 목 밑에 또는 어깨나 등을 지지한다. 하체는 허리나 엉덩이 또는 엉덩이나 허벅지를 교재에서 또 넙다리라고 한다. 4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체위 변경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데 욕창이 이미 발생했다면 더 자주 변경해라.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라 이겁니다. 1번 도넛배기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도넛백에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거 그걸로 하면 압력이 더 센 거서 더 욕창 생긴다고 했잖아요. 치질 환자는 도넛백이 쓰지만요. 우리 대상자들 체위 변경할 때 도넛백이는 쓰지 않았어요.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맞죠? 욕창이 있으면 더 자주 체위를 변경해 줘야겠습니다. 3번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쿠션 받쳐주는 건 우리 밥 먹을 때였고 딱딱하고 설마 표면이 거친 걸 받쳐주겠습니까? 체위 변경할 때는요.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넣어준다. 또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목에 수건이나 베개를 받쳐줄 수 있다. 이 정도가 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장시간 받쳐놓게 되면은 굽어요. 구축이 발생되니까 너무 장시간 사용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4번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딱 틀렸죠? 잡아당겨 틀렸고 옷을 잡는 거 딱 틀렸어요. 5번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줍니까? 1시간마다. 왜? 앉아있으면 압력이 더 심하니까요. 누워있으면 그래도 골고루 압력 받아서 2시간마다인데 앉아있을 때는 더 자주 바뀌어줘라 이겁니다. 45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침대로 옮기려고 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좀 센 사람이 상체를 잡습니다. 어떻게 상체를 잡을까요? 그 대상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요. 또 한 명은 종아리랑 허벅지를 드는 거예요. 그 부위를 디테일하게 외우지 않아도 대충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일이 다 부위를 외우려면 힘드는데요. 항상 상체는 어디를 지지할까? 머리는 아니었어. 목이나 등이나 어깨를 지지했어. 다리는요? 허리나 허벅지나 엉덩이를 했었습니다. 휠체어이기 때문에 뭐 허벅지랑 종아리가 된 거고요. 이제 겨드랑이에 뭐 잡아당긴다 이런 것 다 답이 틀린데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겨드랑이에다가 팔을 집어넣어서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46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 여러분 가나다라마 보면 머리가 빙빙 돌죠. 일단 앉히는 순서 뭘까요? 맨 마지막에 앉는다 이게 답이겠죠. 그럼 보기를 쫙 보세요. 서술어만 보세요. 위치한다, 앉힌다, 눕힌다, 세운다. 앉힌다가 맨 마지막이겠죠. 아 그럼 나가 맨 마지막이야. 보기를 쫙 보니까 나가 맨 마지막인 거 2번 3번밖에 없어요. 그럼 2번 3번 중에 뭘까 보면은 둘 다 첫 번째가 가야. 가 보면은 위치한다. 대상자 건강한 쪽에 선다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항상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가 2번째였잖아요. 뭐 가 다음에 마야. 그럼 답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2번이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순서대로 한번 봐드릴게요. 대상자 앞에 서죠. 손 가슴 위에 올려놓죠. 그 다음에 무릎 세우고 돌려 눕히고 앉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술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답을 그냥 빨리빨리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읽으면 헷갈려요. 47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일단 첫 번째 선다 이게 답이고요. 맨 마지막에 다 돌려 눕히고 자세 편안하게 잡아준다 이게 답이겠죠. 그럼 보기 보세요. 선다, 놓는다, 돌려 눕힌다, 올려놓는다, 자세를 편하게 한다. 다 자세 한 다음에 자세를 편하게 한다? 마가 맨 마지막이겠구나. 선다, 가가 맨 마지막이겠구나. 1번, 2번이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그러면 선 다음에 뭘까요? 팔 가슴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뭐 어떻게 저측에 돌려 눕힌다. 맨 마지막에 자세를 좋게 잡아준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모르셔도 돼요. 첫 번째는 선다. 두 번째는 팔 꺾이지 않게 가슴 위로 모아준다. 맨 마지막에 자세 잡은 다음에 편안하게 맞춰준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운 거 없으시죠? 48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울퉁불퉁하면 여러분 딱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닥에 울퉁불퉁하다 문턱이 있다 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걸 아셔야 돼요.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바로 그냥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보기 보면 더 헷갈려요. 49번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는 경비가 지그재그 기억하시나요?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해야 그 속력 때문에 내가 쏠리지 않는다는 거. 왼쪽, 오른쪽
엣지 주면서 스키 타는 이유는요? 그 비탈이 너무 가파르니까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예요. 답 딱 보면 뭘까요?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 뭐 내리막길 이때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 문턱 넘을 때는 앞바퀴 들어 올렸잖아요. 50번 다음에 해당하는 휠체어 이동 방법은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면서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일단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문턱이나 울퉁불퉁하다 이 말입니다. 딱 그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들고 오른다 했으니까 오르막길이겠죠? 문턱을 오르기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경사가 급하다면은 지그재그였죠?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문턱을 오르고 내린다, 울퉁불퉁하다 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리시고요. 내려갈 때 마이클 잭슨 뒤로 돌려가고요.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경비가 지그재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항상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간이변기 뭐예요? 오감 같은 거예요. 그쵸? 1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2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3번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놓는다. 아우 칙칙해요. 4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우리가 똥 싸려고 그래도 누워서 똥이 싸집니까? 상체가 올라가야 되겠죠? 5번 변기를 침대의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비스듬하게 넣어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사실 플라스틱 많이 쓰거든요. 간이변기.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도요. 뭐 100도씨 물에 다 적응을 해요. 저는 집에서 플라스틱 좌욕기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가격도 저렴합니다. 뭐 10,000원 이하인데요. 이거 뜨거운 물 일단 붓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시원한 물 벗어 온도 맞추는데 뜨거운 물 벗어도 멀쩡해요. 이게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이런 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플라스틱도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있지만은 그 열에 강한 거, 그래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변기가 좋다. 거기다 똥을 좀 싸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물로만 헹군다고 깨끗할까요? 이왕이면 소독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간이변기 이제 딱 그림을 주고요.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럽니다. 여러분 이동변기랑 간이변기 헷갈리시죠? 간이변기는 가만히 누워있는 대상자한테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이변기예요.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동변기는요. 의자같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내가 가서 앉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이변기는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또 답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변기는 뭐예요? 의자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까지 가기가 어렵다 하면은 침대 옆에 이동변기를 놓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요. 이동변기 밑에 이게 간이변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똥을 좀 치우고 이동변기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가벼워요. 움직이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의자같이 생겼으니까요. 1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이거는 화장실 안에 있을 때 대상자가 혼자 안에 있을 때 혹시 쓰러졌을까 싶어서 계속 말 거는 거잖아요. 2번 이동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게 한다. 넘어집니다. 이거 힘 없어요. 이동변기요. 3번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제로 닦아준다. 항상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는요. 물과 비누를 이용합니다. 4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두어 대상자의 이동을 편하게 한다. 침대보다 높게 두어요? 이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불편한 대상자가. 5번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맞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대상자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의사표현 못하고 하면 항상 옆에서 붙어서 해줘야 되니까요.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감기 걸려요. 2번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체위 변경은 2-3시간마다 하지만요. 기저귀는 그때 쌀 때마다 그때그때 합니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보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일인데요. 그죠?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만 보고하는 거예요.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이게 뭔 말이에요? 똥오줌은 안으로 그리고 겉에는 깨끗하게 해서 버리라 이 소리입니다. 5번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해서 기저귀를 교환한다. 허리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엎드려요? 그쵸? 허리를 못 들면요. 옆으로 돌린 다음에 이 기저귀 집어넣고 똑바로 눕혀서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기저귀를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보행할 때 연결관을 잠가둔다. 3번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 도뇨관을 교체한다. 4번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5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은요, 그 관을 통해서 소변을 빼내는 거예요. 소변줄을 계속 꼽고 있는 게 유치 도뇨관입니다.
아랫배가 아프다 이거는요. 소변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관이 꺾였는지 꼬였는지 눌렸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엉덩이 높이입니다. 그쵸? 1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둔부가 엉덩이 아니에요? 답이 1번이죠? 2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너무 높죠? 이건 거의 뭐 목발 수준이죠. 3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번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번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여러분 보기 보면 사실 더 헷갈리잖아요. 지팡이 그리고 보행기는요 둔부 높이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 어떻게 해요? 불편한 쪽과 보행기는 세트라고 했어요. 그렇게 세트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뒤에 간다고 했죠. 그럼 답이 뭐예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요? 오른쪽 다리 플러스 보행기 같이 가고 건강한 다리 왼쪽이 뒤로 간다. 그 답은요 1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다리가 다 불편해요. 그럼 왼쪽이 먼저 가든 오른쪽이 먼저 가든 상관이 없잖아요. 보행기 먼저 간 다음에 아무 다리나 한쪽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약을 점적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 뭐예요? 비루관을 눌러준다. 이게 답 아니겠어요? 1번 바로 나옵니다. 2번 상안검 안쪽에 거즈를 대준다. 3번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인다. 4번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5번 하부 결막낭 4, 5cm 위에서 점적한다. 과거 기출에 뭐 나왔어요? 안약 어디다 넣냐? 우린 정중앙에만 넣는 걸 알고 있죠? 중앙 아니면 외측이기 때문에 정답이 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약 어디서 넣어요? 눈 위에서 한 1, 2cm 높이에서 넣습니다. 너무 위 4, 5cm에서 하면은 조준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투여한다. 하안검에 투여합니다. 아래 결막낭, 조금 아래쪽 중앙이나 외측에다 든다 이거예요. 비루관이 어디예요? 눈과 눈 이 사이에 이 눈썹 있는 부위 여기를 눌러줍니다. 왜? 안약이 코 안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말고 눈에다가 머물러 있어라 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하고 그림이 나옵니다.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면 오른쪽은 건강하잖아요. 그럼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휠체어를 짚는 거고 요양보호사는 상체 두 곳을 지지해 줍니다. 어깨나 허리를 지지해 주는 그림을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12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자동차 태울 때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빗음이 놓는다. 잠근장치 잠근다. 그리고 엉덩이 먼저 앉히고 한 다리 이동한다.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서술어를 먼저 보자고요. 깊숙하게 앉게 한다.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시트에 앉힌 다음에 깊숙하게 앉게 편하게 하겠지. 그러면 요게 지금 두 개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된다. 다 마가 마지막에 와야 된다. 다 마가 마지막에 온 거 2번 4번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됩니다. 제일 먼저 비스듬하게 놓는다. 이 가가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뭘까? 두 발이 지면에 닿게 하는 걸까? 아니면 휠체어 잠금장치 고정하는 걸까? 일단 무조건 휠체어는 잠금장치가 원초라고 했어요. 비스듬하게 놓고 잠금장치 고정한 다음에 대상자 발 바닥에 닿게 하고 대상자 앉히고 편안하게 자리 잡아준다. 이게 항상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달 외우지 않아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53번 보행 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는 불편한 쪽 뒤에서 보조한다.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를 손잡이로 잡는다. 이게 항상 답인 거예요. 보지 않아도 그냥 답이 딱 나오죠. 14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보행 순서는 오른쪽이 불편해요. 보행기랑 세트로 간다고 했죠? 그럼 보행기랑 오른쪽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왼쪽 다리가 간다.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고 보기를 보면서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보기를 보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 여러분 내린다 평지다 하면은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올 지건마가 아니죠. 내려가는 거니까 반대는 지마건을 시험지에 쓰세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랑 마비된 다리를 쓰시면 돼요. 일단 왼쪽 편마비야. 마비된 쪽은 왼쪽 이렇게 쓰시고요. 건강한 쪽은 오른쪽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마건 이게 순서잖아요. 지팡이가 제일 먼저인 거 1번, 2번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이 어디야?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마비된 쪽이겠지. 그러면 지팡이 왼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오른쪽이다. 이렇게 답을 맞추시는 거예요. 항상 그럼 올라갈 때다 그러면 올, 지, 건마 써놓고 적어놓고서는 그것에 대입하시면 돼요.
5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 승차하거나 계단 오를 때 순서는 이때는 옳지 건마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지팡이는 무조건 먼저예요.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그 다음에 지팡이 한 다음에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왼쪽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불편한 쪽, 마비 쪽, 오른쪽을 간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57번 외상 의심되는 대상자 척추 고정판에 눕혀 고정할 때 순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 이렇게 고정합니다. 58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햇볕에 말리면 갈라지고요. 변색되기 때문에 그늘에 말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삶을 수는 있다. 15분간 끓는 물에 삶는 거는 괜찮은데 햇볕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2번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그때 설거지하고 그때 소독합니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일주일에 한 번 닦았나요? 하루에 한 번 닦았습니다.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이게 맞죠?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이게 맞습니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궜나요? 무조건 혈액, 체액은요. 찬물로 담가서 핏기를 빼내고 체액을 빼내고 그리고 나서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았어요.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맞죠?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는다. 또는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 다 말이 되죠? 15분 이상 끓인 후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렸어요. 59번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 예방하는 방법은 똑같은 문제예요. 1번 장갑을 끼고 처리했다면 손은 씻지 않아도 된다. 장갑을 끼고 처리했더라도 손은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닦는다. 기억하시죠? 2번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세탁한다. 보세요 여러분 계속 더운 물 얘기 나오죠? 무조건 찬물 먼저 그 다음에 더운 물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서 닦는 거죠. 3번 한 번 착용한 일회용 장갑은 세척 후 재사용한다. 이거는 다회용 장갑이지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입니다. 4번 물품 처리 후에 고체 비누로 손을 씻는다. 이거 사실 우리 고체 비누로 씻긴 씻잖아요. 그런데 고체 비누라는 것은 내가 그걸로 손 씻었어.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걸로 비누로 손 씻으면 안 좋다. 그래서 액체 비누로 이렇게 버튼 눌러서 내 손에 딱 일회용씩 그렇게 손을 씻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5번 오염된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은 분리해서 세탁한다. 오염된 거는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세탁한다고 했습니다. 정답 5번이죠. 뭐 어려운 거 있나요? 60번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이 뭐죠? 간이병기죠. 간이병기는 뭐예요? 침대에서 못 움직이는 환자들 또는 수술에서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 대상자들에게 그냥 말 그대로 간이로 변기를 대주는 겁니다.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이게 맞죠? 2번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이걸로 머리를 감기나요? 3번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이거는 이동변기죠. 의자처럼 생겨서 똥오줌 싸는 거 이건 이동변기라는 거. 4번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이거 뭘까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 또는 욕창 예방 방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5번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이건 쿠션 정도 되겠죠.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